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 이민재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75년 만에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한 개편안이 입법화에 실패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기 내에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정부 개편안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과세 방식의 변경입니다. 즉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 건데, 이 내용 말고도 인적 공제 확대라든지 과세 대상 확대라든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현재 정부 시장에서 핫 이슈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이번 정부안에 담겨있지 않은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정부 발표자라고요. 제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가장 큰 축은 과세 방식의 변경이 있다. 있는데 과세 방식 말고도 6, 7가지의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세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상속세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각 개의 상속인들이 취득한 자산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클 것인데, 그 구체적 효과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의 납세 의무도 좀 변경이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하층에서는 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 상속인과 수유자 간에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상속인은 다 알겠는데 수유자가 뭔 말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수유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언이나 아니면 사인 증여 또 신탁행위를 통해서 상속받게 된 사람 말인데, 대표적으로 며느리, 사위, 손자, 친구, 아니면은 사실혼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A씨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같이 상속세 납부에 대한 연대 채무를 지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좀 더 제한해서 완전히 이런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넘어가면 얼마나 효과가 될까요? 실제 사례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배우자의 법정 지분을 무시하고 각각 10억씩 상속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우리가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재산 전체, 즉 30억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세 산출 세액이,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법정 지분이 약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10억만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10억 공제를 받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일괄 공제 5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억에서 배우자 공제 10억, 일괄 공제 5억에서 15억을 공제하고 나니까 과세 표준이 15억이 되는 것이죠. 15억인 경우는 상속세 세율이 40%가 되고 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상 금액이 4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상속인들이 받은 금액을 근거로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축소되게 되는데,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배우자의 10억 공제는 그대로 똑같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상속세 개편하는 유산세 취득세 과세 방식 변경으로도 핵심이 있지만은 인적 공제도 그만큼 증액시켰습니다. 적게 존비세는 현행 5천만 원에서 이제는 각각 5억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받은 10억에 대해서 상속공제 5억을 공제하니까 상속세 과세 표준은 5억이 되는 것이죠. 5억 같은 경우는 상속세 세율이 20%고 거기다 누진 공제 1,000만 원 감하기 때문에 각각 9천만 원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유산세가 되는 4억 4천만 원 세금 냈던 것을 유산 취득세로 하니까 1억 8천만 원, 약 6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취득세로 하면은 상당히 큰 폭의 상속세가 감액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외에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도 이제 변경이 있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이 과세 대상을 쭉 내용이 많은데 딱 한마디로 정돈하면 비거주자의 과세 대상 재산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면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예요. 근데 상속인은 거주자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시켰어요.
근데 이제 기본 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고 상속인이 거주자면은 전 세계에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되실 분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적인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속세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은 사전증여 재산이잖아요. 현재 우리 제도 보면은 상속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사전증여 재산이 전부 다 상속재산으로 가는 데서 새로운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죠. 그 예자는 5년 기간 내에 증여재산을 전부 다 더하게 되는데 다가 좀 더 합리화시키겠다는 것이죠. 반면에 제3자 3자도 우리 상속인 예외자 되기 때문에 5년 내인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현실은 어떤 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부하고 상속이 나올 때 그 기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됨이라서 상속인들은 전혀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잘못된 경우는 파산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상속인이나 수의자나 전부 다 10년 내에 사전증여자는 상속재산 더하고 그 예자는 아예 계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5년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아예 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도가 시장에 맞게 또 우리나라 사회 경제 문화에 맞게끔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기부 문화도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 며느리, 손주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한테 사전증여도 좀 더 활성화돼 가지고서 이 사전증여가 뭡니까? 부의 이전이잖아요. 부의 이전이라면서 경제 좀 더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편안 중에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인적공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는 뭐 배우자 자녀인데 자녀의 공제가 먼저 살펴보면은 자, 현행 어떻게 됩니까? 일괄공제 5억 하든지 아니면 기초공제 2억에다가 추가공제 합친 EP, A와 B 중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같은 경우는 기초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6명이 있지 않는 한 이 5억이란 일괄공제를 못 넘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일괄공제 5억을 받게 되는데 이 개편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젠 둘 중에 하나가 두 개 다 가는 거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 가져간과 동시에 기본공제를 직계존비세금은 5억까지 올린 거예요. 5억까지. 네, 상당히 큰 폭증이죠. 작년 말 상속 개편과 동일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예에는 2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에 현행 세법에서 없는 수의자한테도 기본공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직계존비세는 5천만 원, 기타 친척은 이제 1,000만 원까지 인정하는데 여기다 실시되고 있는 기초공제, 추가공제까지 다 더해서 가져가도록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액이 더 커지는 이에 따라서 세율이 낮아지고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 합리입니다. 현재 배우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 5억, 최대 30억 내에서 공제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30억까지 공제받으려고 그러면 약 재산이 70억 정도 이래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중산층의 경우는 배우자 공제가 10억이 못 됩니다. 10억이 못 된 경우더라도 우리가 10억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안 미겠다. 이런 얘기 드린 것이죠.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18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속재산 18억을 나눌 때 배우자 법정 지분은 자녀 수에 달라지만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가족을 전제할 때 배우자는 6억, 각 자녀는 각각 4억씩 해서 18억의 자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배우자한테 좀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근데 배우자한테 좀 많이 주고 싶은데 배우자의 지분을 넘어가면 법정 지분을 하면은 그 초과된 부분은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는 그 금액이 10억 내일 때는 그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상속인 간에 형편에 맞게 이 상속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공제도 최저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상속세 하면 기본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그래서 10억이 어떤 최저 면세점처럼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존중해서 이게 1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10억이 될 때까지는 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도 사례를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2차 상속까지 고려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이룰 때 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사러 오면은, 자, 상속 재산이 10억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 10억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야, 나는 나이 많고 곧 상속이 추가 일어나니까 난 조금만 가져갈게. 대신 자녀들이 많이 가져가. 이렇게 돼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자, 분할해지는데 그것이 일괄 공제를 넘어서니까 그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는, 그 넘어서도 전체적으로 이 금액 10억 내에서는 이 세금 부과를 않겠다는 거예요. 탈취 사러 오면은, 자, 10억 상속세에서 배우자는 3억, 자녀가 7억 받게 되면은, 배우자 공제는 5억이 내니까 그대로 가고, 자녀 공제는 기본 공제 5억인데, 7억을 받았으니까 초과된 2억을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분도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도 어떤 상속세대의 원활한 그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도 신설했어요. 아까는 비거주자의 상속, 과세 대상 자산을 확대해서 좀 불리한 측면인데 이번엔 유리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비거주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 인적공제 2억만 해주잖아요. 나머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비거주자를 상속인과 수의자로 나눠가지고 상속인 경우는 배우자는 2억원, 그 애는 1억원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의자도 1,000만원까지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적공제를 좀 더 다양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수 있겠고요. 이제 상속제에서 물적 공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것은 가업상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가업상속 국내에서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힘들게 이제 사업을 이끌어서 이것을 상속을 넘어가려고 보니까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상속세액 50%에 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가업상속을 원활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 기간에 따라서 300억에서 600억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공제의 금액 자체가 너무 두리뭉실한 거예요.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업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업상속을 받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사람 합쳐있기 때문에 가업상속 효과가 막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이제는 가업상속 받는 자녀에게만 600억 공제를 이 공제 한도를 다 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상속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도 가업상속자에게 그만큼 우대해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적공제, 금융자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이런 거 다 큰 변화가 없고요. 납세 절차, 이렇게 신고 의무,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 이렇게 신고 기한 이런 것 전부 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번 제도 변경이 생기면서 또 이런 제도를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한 분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유장분할된 상속. 자, 그것은 현재는 유장분할을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10년.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없는데 이제는 15년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우회상속 같은 경우도 철저히 캐물어서 그걸 갖다 과세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을 통한 이렇게 세금 회피를 이제 막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세금이 나올 때 법인이 납부한 게 아니라 직접 대주주가 지배주주가 그 상속자산을 납부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시행시기잖아요. 모든 제도 변경에는 시행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2028년을 목표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산 취득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이런 취득 시행시기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강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취할 수 없는데 하여튼 지켜볼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변의 여러 정부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는 할수 있지만은 제가 총평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안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법제화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당이란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 보이고 단지 이번에 가장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당 야당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이번 법제화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의 목적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미안의 어떤 준비에 불과하게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현재 50%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됩니다. 일본이면 50%지만은 실질 과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번 제도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증여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산 보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속이 좋아, 증여가 좋아, 양도가 좋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도 이제 최근에 상속이 좋아, 증여가 좋아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속세는 인적 공제도 올리고 여러 가지 공제를 많이 혜택을 주는데, 증여는 손대지 않으면은 증여가 전부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대한민국의 5,100만 중에서 60세 이상이 약 1,800만 원,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9,500조에 달하고 있어요. 자, 이 9,500조가 20, 3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증여, 상속이 이루어질 텐데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되면은 이게 노노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80, 90된 양반이 60, 70된 사람한테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 hun자도 원활치 못하고 또 2차 상속을 또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또 경제가 원활하도록 위해서는 증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초점 맞추기 위해서는 증여 부분도 추가적으로 우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발표한 상속세 개편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한 6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로 옮긴다. 이에 따라서 상속세 부분에 많은 감액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을 확대한 반면에 또 인적공제를 신설해서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사전 증여재산은 합산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수중자, 상속인 수중자는 이제 전부 10년으로 확정하고 그 예는 가산치 함으로써 어떤 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상당히 촉진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인적 기본 공제를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상향하고 최저한 10억까지 설정을 해서 증산층들이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배우자 공제도 이제 많이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가업상속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업 상속한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공제 혜택 주는 그런 개편한 내용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75년 만에 이루어진 상속 개편안이지만 부족하더라도 꼭 이대로 좀 법제화돼서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개포 행복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